여기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값들이 있습니다. 삼성, 인텔, TSMC. 이 거대 기업들이 가진 돈과 기술력은 웬만한 나라의 예산을 훌쩍 뛰어넘죠. 그런데 이 절대 권력자들이 딱 한 회사 앞에만 서면 꼼짝 못하고 줄을 섭니다. 돈을 싸들고 와서 제발 우리한테 먼저 팔아달라고 애원하죠. 이 회사가 만드는 기계 한 대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최신형 여객기가 한 3천억 정도 하는데요. 이 회사의 최신 장비는 한 대에 5천억이 넘습니다. 대체 이 회사는 뭘 만들길래 전 세계 반도체 거인들에게 값보다 더 값 같은 슈퍼의지를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돈 굴러가는 이야기는 값 위의 값, 슈퍼홀로 불리는 네덜란드의 ASML입니다. 우리가 쓰는 모든 전자기기는 반도체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반도체 기술 경쟁의 핵심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손톱만 한 칩 위에 얼마나 더 가늘고 얇게 회로를 그리느냐가 핵심이죠. 이러한 반도체 회로는 빛으로 그립니다. 이걸 포토리소그래피, 우리말로는 노광공정이라고 하죠. 일반 그림과 마찬가지로 이 회로 역시 더 얇은 선을 그리려면 당연히 더 얇은 빛, 즉 파장이 짧은 빛을 펜으로 써야 합니다. 수십 년간 인류는 파장이 더 짧은 빛을 개발하며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불화 아르곤이라는 빛에 다다르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혔죠. 펜이 너무 굵어서 더 이상 작은 글씨를 쓸 수 없게 된 겁니다. 반도체의 발전이 여기서 멈출 수도 있었던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죠. 이때 과학자들이 30년 넘게 상상만 하던 빛이 있었습니다. 바로 EUV, 극자외선입니다. 기존 빛보다 파장이 14분의 1이나 짧은 그야말로 인류가 가진 가장 날카로운 펜이었습니다. 이 펜만 있으면 게임의 룰을 바꿀 수 있었죠. 그런데 이 EUV 성격이 정말 안 좋습니다. 너무 예민해서 공기에도 흡수되고 렌즈도 통과 못하고 심지어 거울에 닿아도 99%가 사라져요. 당시 노광 장비 시장의 절대 강자였던 일본의 니콘과 캐논도 수조 원을 쏟아붓다가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하다, 돈만 먹는 하마다 라며 포기해버린 것이죠. 하지만 여기 1984년 필립스에서 분사해 임시 건물에서 초라하게 시작한 회사가 있었죠. 바로 ASML인데요. 모두가 포기한 이 미친 짓에 ASML은 회사의 운명을 겁니다. ASML의 초기 경영진이었던 프리츠 반 하우트는 당시 회사의 상황을 늘 파산 직전에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대부분의 스타트업처럼 기발한 아이디어는 있었지만 그걸 실현할 기술적 경험도 가장 절실했던 거액의 자금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ASML에 첫 출근했을 때 회사의 조직도 조차 없는 엉성한 조직이었고 기존 직원들은 비가 새는 낡은 창고로 온 그를 의아하게 쳐다봤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모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뚝심 하나로 이 미친 도전을 멈추지 않았죠. 공기가 문제라고? 그럼 기계 내부를 완벽한 진공으로 만들면 되지. 렌즈를 통과 못한다고? 그럼 거울을 쓰면 되지. 그것도 지구상에서 가장 완벽한 거울로. ASML은 이 완벽한 거울을 만들기 위해 광학기술의 명가 독일의 자이스와 손을 잡았습니다. 이 거울 얼마나 매끈하냐면요, 이 거울을 독일의 영토 크기인 35만 제곱킬로만큼 확대했을 때 가장 큰 흠집이 1mm 수준입니다. 실리콘과 몰리브덴을 원자 몇 개 단위로 수백 겹 쌓아 올려 만들었죠.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 대체 그 까다로운 빛은 어떻게 만드냐고요? 여기서 공상과학 같은 기술이 나옵니다. 머리카락보다 작은 주석 방울을 총알보다 빠르게 쏘고 이걸 1차 레이저로 납작하게 만든 다음 건물 크기의 2차 레이저로 정확히 폭발시킵니다. 이 폭발하는 순간 나오는 플라즈마에서 우리가 원하는 EUV 빛이 나오는 거죠. 1초에 5만 번. 상상이 가시나요? 여기서 ASML의 진짜 무서움이 드러납니다. 니콘과 캐논은 모든 걸 자기들이 직접 하려다 실패했어요. 하지만 ASML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광학은 독일의 자이스, 레이저는 미국의 사이머, 부품은 네덜란드 VDL. 전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회사들을 끌어들여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기술 연합군을 만든 거죠. 그런데 이 기술 개발비가 정말 천문학적으로 들었습니다. 회사가 휘청일 정도였죠. 이때 ASML은 역사에 남을 승부수를 던집니다. 바로 고객사 공동투자 프로그램이죠. 가장 큰 고객사인 삼성, 인텔, TSMC를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EUV 기술 개발에 직접 투자해라. 그러면 나중에 장비가 완성됐을 때 당신들에게 우선권을 주겠다. 이건 단순히 돈을 받는 걸 넘어 고객을 기술 개발의 파트너로 사실상 한 팀으로 묶어버린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시장의 완전한 100% 독점. 지금 여러분이 쓰는 최신 스마트폰,
AI를 돌리는 서버에 들어가는 7나노, 5나노, 3나노 이하의 최첨단 반도체는 이제는 이 기계가 없으면 아예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ASML은 1년에 이 기계를 고작 수십 대밖에 못 만듭니다. 그래서 이걸 사려는 회사는 전 세계에 줄을 섰죠. 그래서 삼성 회장도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직접 네덜란드 본사까지 날아가서 장비 더 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ASML이 너한텐 내년에 줄게 하면 아무리 삼성이 거대 기업이라도 꼼짝없이 기다려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ASML은 5천억 원짜리 장비를 팔고 나면 그걸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슈퍼을의 진짜 배짱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EUV 장비는 너무나 복잡하고 민감해서 문제가 생기면 삼성이나 인텔의 엔지니어가 손도 못 댑니다. 오직 ASML 직원만이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고객사들은 ASML 기술자가 자기 공장에 상주하는 것을 허락해야 하고 ASML의 제어 없이는 핵심 부품 교체나 업그레이드조차 불가능한데요. 이러한 최종 제어권이 장비를 구매한 이후에도 ASML 쪽에 있다 보니 계속해서 그들의 입지는 유지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ASML의 슈퍼을, 독점의 완성입니다. ASML은 장비를 판매하는 동시에 고객사의 가장 민감한 생산 시설 한복판에 자신들의 대리인을 심어두는 특권을 영원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ASML의 초기 경영진이었던 프리츠 반 하우트가 비새는 창고에 처음 발을 들였던 1984년, 이 회사의 직원은 채 100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절대 포기하지 않는 뚝심과 천재적인 생태계 전략의 결과는 폭발적이었습니다. 2025년 현재 ASML은 전 세계적으로 4만 명 이상의 직원을 거느리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기업 가치입니다. 1995년 나스닥 상장 당시 10억 달러에 불과했던 ASML의 시가총액은 이 EUV 장비의 독점이 완성되자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불과 30여 년 만에 시가총액이 400배 이상 성장하며 유럽 기술 기업 중 압도적인 1위 자리를 굳혔고, 특히 주가는 가장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1995년 나스닥 상장 당시 고작 2달러에 불과했던 주가는 현재 1000달러를 넘고 있죠. 이렇게 ASML은 글로벌 반도체 장비 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되었음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비새는 창구에 100명 남짓한 회사에서 이제는 글로벌 반도체 거인들을 움직이는 가장 예리한 펜을 쥐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ASML이 갑 위에 갑 슈퍼을이 된 이유는 남들이 불가능이라며 포기한 기술에 수십 년간 올인한 미친 뚝심, 그리고 무리해서 혼자 다 하려 하지 않고 최고들을 묶어 연합부를 만든 천재적인 생태계 전략, 마지막으로 이 펜이 없으면 아무도 미래를 그릴 수 없게 만든 완벽한 기술 독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ASML은 단순히 기계를 파는 여느 기업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펜을 오늘도 혼자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또 다른 슈퍼을 기업이 있나요? 오늘의 돈 굴러가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해주실 거죠? 머니롤링이었습니다.